네, 반갑습니다. 백발백중 100% 백서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죠. 바로 CS 전략론의 제1장 서비스 기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 청사진으로 해서 여러분들 첫 시간을 채울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의 서비스 청사진 같은 부분은 형광펜으로도 밑줄 쫙 그어주시고 별표 5개를 쳐주시겠어요? 교재에도 우리 완전 중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청사진 같은 부분에서는 매년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비스 청사진이 무엇인지 이런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서비스 청사진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어로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서비스 청사진이 영어로는 어떤 단어였지? 라고 기억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은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나와 있죠. 바로 서비스, 그 다음에 청이 뭐죠? 바로 푸를 청, 한자어죠. 그래서 블루, 사진. 사진이 뭐지? 영어로 픽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블루 프린팅 이다 라고 해서 용어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 블루 프린팅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은 청사진이 무엇이냐 바로 한다면 네이버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건축 용어로 설계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서비스에도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가? 서비스에도 이런 설계도가 있나? 라는 궁금증이 아마 유발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서비스 청사진이 무엇인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서비스 청사진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원래는 산업공학이나 생산관리 분야에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흐름도, 그 다음에 프로세스 도표, 인간기계 도표 등을 이용해서 생산 공정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흐름도에 밑줄 딱 그어주시고요. 프로세스 도표, 인간기계 도표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한마디로 우리 청사진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흐름을 도표, 그림으로 좀 나타낸 거다라고 이미지를 좀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별로 매우 엄격한 업무 수행 지침이 개발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건이 하나가 나오기까지 여러 단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나의 물건,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마다 각각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여러분들 품질이 일관성 있게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고 한다면 이 청사진이라는 것은 목적은 이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품질을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 생산에서 많이 활용하던 것을 이 서비스업에 가져온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주 쇼킹하죠. 그래서 이 쇼스타크, 쇼크, 네,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서비스 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CS 개론 시간에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서비스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였죠? 바로 무형성, 그죠? 서비스는 눈에 보인다? 아니다.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가 바로 첫 번째 특징이었죠. 자, 두 번째 특징 뭐였죠?
네, 이질성이었습니다. 서비스는 이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을 하는 강사잖아요. 여러분들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랑 다른 강사님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랑 다르겠죠. 이게 바로 서비스의 두 번째 특성, 이질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성 뭐였죠? 네, 바로 비분리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해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비분리성이 뭐예요? 바로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교육 서비스 지금 듣고 계시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비분리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특징 뭐가 있었죠? 자, 기억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바로 소멸성이었습니다. 이 소멸성은 무엇이냐? 내가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 이게 그대로 제품처럼 내가 소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있겠지만 백서연이라는 강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시간에만 여러분들은 서비스 제공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서비스의 4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서비스업에서 서비스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 쇼킹한 사건, 쇼스타크가 이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설계를 좀 더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서비스 청사진을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서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서비스 제공자가 각기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좀 동일화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서 만들어줬다라고 이해를 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특징들이 보기로 해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죠. 서비스 프로세스, 흐름도 이런 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서비스의 프로세스를 뭘로 표현을 했다?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 그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 자, 청사진이라는 단어도 사진, 그림이죠. 그래서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시켰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림, 이거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업원, 고객, 기업 측의 서비스의 전반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바로 뭐다?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에 종업원, 고객, 기업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보기에 만약에 종업원의 입장에서 서비스 전반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줬다라는 게 나오면 띵!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뿐만 아니라 고객의 입장, 기업의 입장 이렇게 다각적, 입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만들어준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상품 개발을 좀 제대로 설계하고 이게 좀 잘못됐어. 서비스 이게 제공하는 단계가 고객 만족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재설계를 하는데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비스의 정신 중에 뭐가 있죠? 바로 역지, 사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좀 잘하는 사람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서비스 제공을 잘 한다라는 거죠.
우리 연애도 마찬가지죠. 연애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런데 나의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어떤가요? 상대방은 좀 배려받지 못한다. 이런 걸 느끼고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결국은 나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 거, 이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나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의 입장, 조직의 입장, 또 상사의 입장, 후배의 입장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청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의 입장, 기업가 종업원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까지도 같이 전반적으로 고려한 거다. 그게 바로 청사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했다?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시각적 제시. 여러분들 교재에 시각적 여기에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자, 이건 서비스의 특징 중에 뭐를 무형성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 쉽죠? 이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 자, 그죠? 자, 그러면 다음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 과정. 자, 서비스 과정 밑줄 칠까요? 자, 과정이 한마디로 영어로 표현하면 그죠? 프로세스. 자, 앞에 똑같은 내용이죠. 서비스 과정. 그 다음에 이 과정마다의 업무 수행의 지침. 그리고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나누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상품 같은 경우에도 생산을 할 때 짜잔 한꺼번에 탁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품이 나오듯이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각 단계별로 프로세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좀 나눠놨다. 그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음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과 서비스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미리 실패 가능점을 좀 발견을 하고 그 미연에 사전 방지를 하고 복구 대안을 강구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에도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자, 별표 한번 쳐볼게요. 교재에 보시면 고객과 서비스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여러분들 상호작용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상호라는 게 뭐죠?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놨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실패할 지점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방지를 좀 해놓자. 이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중에 아마 보기에 이게 바꿔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고 한다면 우리 서비스 청사진은 실패 가능점을 미리 발견을 하고 100% 이런 실패를 방지한다. 자, 100% 방지한다. 자, 우리 실패 같은 것들을 100% 방지할 수가 있나요? 서비스 제공은 우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방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기로 약간 문장을 좀 꼬아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패 가능점을 미리 사전에 좀 방지를 한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운영 시스템 중에서 고객의 서비스 동선 등을 좀 파악을 했다. 자, 서비스 동선 밑줄 칠게요. 운영 시스템상에 고객의 서비스 동선 등을 파악을 미리 해놓으면 어떤 게 발생되냐? 바로 서비스가 향상되는 거죠.
서비스 향상되면 우리 업무의 효용성도 증대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읽고 그렇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제가 도표로 한번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에스멧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에스멧 시험도 우리 CS 리더스 관리사와 약간 비슷한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청사진의 구성 요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맞췄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지만 되게 의외의 시험이 제가 최근에 출제된 걸 봤습니다. 뭐냐고 한다면 세 개의 선 있죠. 세 개의 선. 그런데 이 세 개의 선에 이름을 맞추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게 이게 어디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특징부터 해서 구성 요소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쪽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서비스 청사진은 우선 고객, 그 다음에 직원,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려준 거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구성 요소도 그러니까 고객, 그 다음에 직원, 종업원이죠. 그 다음에 기업,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나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행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종업원의 행동적인 부분, 기업의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데 종업원의 행동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나뉩니다. 그래서 어떻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종업원은 일선 종업원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종업원은 후방 종업원이다 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어요. 다음 보기 중에서 일선 종업원의 행동은 어떤 것이 좀 해당되나요? 다음 보기 중에서 후방 종업원의 행동은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일선이 뭐였지? 후방이 뭐였지? 이렇게 좀 헷갈리시지 마시고 고객의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일선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후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서비스 청사진은 이런 고객, 종업원,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또 선이 있습니다. 선의 명칭, 제가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풀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명칭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고객과 일선 종업원이 서로 작용하는 거, 그게 바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고객과 종업원이 서비스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선 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선, 그 다음에 종업원의 행동, 이렇게 선이 나와 있죠. 자, 일선과 후방의 차이점은 뭐다? 눈에 보이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선은 바로 가시선입니다. 가시선. 이 가시는 뭐 찌르는 가시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선, 종업원의 행동, 일선과 후방의 사이에 있는 선은 가시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마지막 선이 있습니다. 마지막 선은 바로 이 종업원의 행동과 기업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프로세스와의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거는 바로 내부 상호 작용선. 이 선은 내부
상호작용선이죠. 자, 상호작용선과 내부 상호작용선입니다. 자, 이 왜 내부가 붙었을까? 우리 고객도 두 가지 고객으로 나뉘죠. 자,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으로 나뉩니다. 자, 외부 고객은 뭔가요? 우리 서비스 제공자가 늘상 만나는 우리 고객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바로 내부 고객이죠. 그래서 외부 고객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고객한테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종업원들의 행동을 좀 지원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게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상호작용선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죠. 그래서 고객의 행동과 종업원의 행동, 그다음에 지원 프로세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고객의 행동과 종업원의 행동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상호작용선이고,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의 그 선은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시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종업원의 행동을 지원하는 이런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부 상호작용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거 어렵지 않죠? 이런 선이 나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비스 청사진은 어디에서 무엇이 출제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비스 청사진이 뭔지. 바로 여러분들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음식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고 나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좀 도표화시킨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레스토랑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 입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을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해주나요? 자리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직원들이 접객과 좌석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게 도표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리 안내를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메뉴판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메뉴북을 좀 보죠. 그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그럼 주문을 하면 우리 직원분이 어떻게 하나요? 주문을 접수하죠. 그러면 우리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접수하고 내가 그냥 접수하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음식을 만드는 그 후방 종업원한테 주문 접수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뒤에서는 어떤 작업이 좀 일어날까요? 그죠? 음식을 좀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직원분들은 뭐 설거지를 하거나 또 뭐 어떤 다른 직원은 또 뒤에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후방 종업원이 하는 일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뒤에서 막 음식을 막 만들어. 그런 다음에 우리 음식이 나왔다라고 우리 일선 종업원한테 전달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 일선 종업원이 우리 테이블에 식사를 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하죠. 자, 그죠? 식사를 끝내서 우리는 계산을 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우리 일선 종업원이 테이블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우리 계산을 할 때는 우리 일선 종업원이 또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해주고 영수증을 주고 배웅 인사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뒤에 보시면 지원 프로세스라는 게 있죠.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 카드 시스템, 이게 지원 프로세스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강사님, 이 계산할 때 계산대 앞에서 우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데 이 신용카드 포인트 카드 시스템은 일선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대는 물론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만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와
D에서 좀 연결이 되는 거고, 포인트 적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 적립 회사와 D에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 같은 것도 여러분들 무조건 서비스 청사진은 그냥 제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징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용어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구성 요소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와 동시에 암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상호작용선, 가시선, 내부 상호작용선, 이거 선의 명칭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체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레스토랑 이용했던 경험들 떠올리시면서 한번 직접 그려보시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 그 후방 종업원, 일선 종업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보기로 출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의 작성 5단계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별표 쳐줍시다. 자,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을 하는데 5단계가 필요하다.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번 보기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엇갈려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는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실패 가능점 확인, 수익성 분석, 청사진 수정 이런 게 보기로 나와서 내가 고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해를 좀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 작성 5단계는 바로 5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1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과정을 도식화해야 되겠죠. 자, 한번 우리 교재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1단계. 자, 서비스 청사진이 뭐였지? 이런 과정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구나. 자, 이게 1단계죠. 자, 2단계가 뭐였죠? 각 과정별로 실패 가능점을 미리 확인을 하고 사전에 사건, 사고를 대비하는 게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레스토랑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입장하고, 안내하고, 주문하고,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안내를 할 때 우리 그 레스토랑에서는 직원이 좀 부족해. 그래서 안내할 때 좀 고객이 대기할 수 있겠네? 대기가 오래 기다려지면 고객들은 불만이 좀 생기겠네? 이런 실패들이 존재를 하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들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한번 서로 역할 분담 명확하게 해서 A 직원은 너 안내만 좀 제대로 하자. 자, B 직원은 주문만 제대로 받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문 할 때도 우리 좀 직원분들이 주문을 받을 때도 좀 신속하게 주문을 좀 받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후방 종업원들과 상호작용을 좀 철저히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단계는 각 지점별로 실패 가능점을 미리 확인을 하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자, 3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단계는 경과 시간을 좀 명확화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안내하는데 우리 직원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안내할 때는 1분 이내로 하자. 이런 것들을 좀 명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3분이 걸렸어.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각 지점별로 경과 시간을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4단계 수익성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안내할 때 1분 걸려야 되는데
3분이 걸려서 대기하던 고객이 나갔어. 이러면 우리의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분 유지를 해야 되는데 3분이 유지돼서 우리가 마이너스 얼마의 손해가 났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해 라는 게 바로 4단계인 거죠. 각 지점마다 수익성 분석을 하는 게 바로 4단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보니까 이런 실패가 존재를 하고 수익성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네?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비스 청사진을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수정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1단계부터 해서 5단계까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각 과정을 도식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실패 가능점을 좀 확인을 하시는 거, 3단계는 경과 시간을 좀 명확하게 만드시는 거, 그 다음에 각 지점마다 수익성 분석을 하시는 거, 5단계는 청사진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의 이점이 무엇인가? 이점, 효과, 이거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뭐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런 보기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하는 일과 전체 서비스와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한다. 제가 설명드렸죠. 상대방의 입장,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지향적 사고를 만들어 준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기억의 여러분들 뜻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활동의 흐름에서 취약한 실패점을 확인을 한다.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실패점을 미리 확인을 하고 결국은 뭐예요? 품질 개선을 시켜서 고객 만족을 시키는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의 목적이죠. 그래서 품질 개선을 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는 거죠. 자,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외부 고객과 종업원 사이에 상호작용선 또 나왔습니다. 이 상호작용선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을 좀 인지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죠? 직원과 우리 고객이 상호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경험을 하는지, 우리 품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우리 서비스 청사진을 좀 개선해야 되겠구나,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상호작용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리을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각 요소의 원가, 이익 등 투입 및 산출물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제가 5단계 설명을 하면서 수익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미음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구성 요소와 연결을 명확하게 해서 전략적으로 토의가 가능하다. 그죠? 각 구성별로 이런 흐름을 좀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각 요소와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추가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전략적 토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읍 보도록 할게요. 품질 개선을 위한 상위 하달, 하위 하달을 촉진시킨다. 자, 뭐 어려운 단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당황하시지 마시고, 상위 하달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지시를 내리는 거. 자, 하위 하달, 하위 상달이 뭐죠? 밑에서 위로.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바로 이 서비스 청사진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업원, 그 다음에 기업, 고객 전반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지원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네. 기업의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되겠네.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후방과 뭐 전방에 뭐 일선에 그런 상호작용이 더 필요하겠네. 이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도표, 그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시옷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를 유용화시켰다. 쇼킹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형의 서비스의 특징을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는 거고, 마지막 서비스 청사진의 이점 보도록 할게요.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서비스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서비스 교육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너는 서비스 멘트가 좀 부족해. 미소를 좀 더 지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적절하게 보고 서비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각 요소별 이런 거 이해를 하시면 전혀 효과라든지 이점은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숨가쁘게 우리 30분 동안 서비스 청사진 달려왔는데요. 서비스 청사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각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뭐였죠? 5단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서비스 청사진의 이점까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비스 청사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